다른 사람에게 나의 몸을 언제 보여줄 수 있는지 혹시 아나요? 내 몸을 언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몸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목욕하니까 몸을 보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론 지금도 부모님이 목욕하는데 깨끗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조금 도와줄게 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10대잖아요. 10대 10대 정도 되면은 내 몸은 내가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대 정도 되면 부모님하고 목욕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는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10대가 되었을 때는 혼자 본인 몸에 대해서 목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내 벗은 몸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소중한 내 몸은 함부로 그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몸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0대의 몸을 가진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지만 몸을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몸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고, 아니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목욕탕에 가요. 목욕탕에 가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친구들 몇 명이랑 목욕탕에 가요. 그러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옷을 벗어야 되니까 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상황 말고, 아니면 복지관에서 아니면 뭐 회사에서 예를 들면 물놀이를 하러 가요. 수영을 하러 가요. 물론 가족이랑 갈 수도 있어요. 친구랑 갈 수도 있고, 물놀이를 하러 가요. 수영을 하러 가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가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수영복으로.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는 몸을 다른 사람한테 그 상황 안에서는 보여줄 수 있어요. 탈의실 안에서. 근데 그 상황 말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몸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올려보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내 이 배, 몸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이 상황은 지금 진료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배를 조금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말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 말고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들어준 상황 말고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 그게 아는 사람이든 그게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친구의 몸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고 친구의 몸을 보여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몸을 보여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몸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친구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제 몸 보여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또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돼요. 누가 오늘 제 몸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성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몸으로 하는 성폭력, 몸으로 하는 성폭력. 두 번째는 눈으로 하는 성폭력. 세 번째는 말로 하는 성폭력.
그래서 세 가지 성폭력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눈으로 하는 성폭력인데 우리 친구들 복지관에 올 때 아니면 어디 회사에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은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그죠? 옷을 입고 다니죠. 그죠? 이 친구는 지금 뭐만 입었어요? 속옷만 입었어요. 그죠? 나는 옷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까칠까칠해서 저는 옷 입는 게 싫어요 라면서 속옷만 입고 이렇게 옷을 벗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벗은 몸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느낌이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눈으로 하는 성폭력,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세다 이러면서 옷을 막 벗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지 속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하고 친구 바지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리는 경우도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눈으로 하는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자, 지금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친구인지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을 보고 있을 때 나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와서 쳐다봐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하는 성폭력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친구들 있나요?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가는데 친구가 이렇게 해서 문이 조금 열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문이 열렸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문이 열렸으면 문을 닫아주고 가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스마트폰을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네, 친구들 선생님이랑 또 이제 눈으로 하는 성폭력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들었나요? 네,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그죠? 보여주는 성폭력,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눈으로 하는 성폭력인데 이번에는 다른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볼일을 보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일 보고 있는 친구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일을 볼 때 몰래 가서 쳐다보는 것도 눈으로 하는 성폭력이 돼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있나요? 요즘은 아마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친구가 문이 좀 열려 있으니까 친구가 볼일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죠? 사진을 찍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 친구가 사진 찍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내 맘대로 찍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이렇게 촬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혹시 지금은 화장실이지만
화장실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싶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거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찍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으로 하는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몸으로 하는 성폭력. 앞에서 선생님이 몇 개 그림을 보여줬는데 아이스케이키 하고 친구의 치마를 들춘다던가 아니면 친구의 몸을 이렇게 만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죠? 놀고 있는데 일부러 와서 몸을 이렇게 부딪히고 그냥 가는 경우, 이런 것도 몸으로 하는 성폭력.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을 잘했다고 끌어안거나 뭐 포옹하거나 아니면 나의 몸에 터치를 하거나 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성폭력이에요. 자, 아니면 성폭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요.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그냥 도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은 다양한 그런 환경 안에서 예시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꼭 성폭력이 일어나고 꼭 낯선 사람에서 버스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학원에서 어떤 친구는 미술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선생님이 좀 더 잘 알려줄게. 이러면서 뒤에 와서 내 몸에 밀착을 해서 가깝게 와서 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학원에서 그림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이거는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복지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 쓰는 걸 내가 잘 못 써서 다른 사람이 이건 조금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쓰게 되는 건 이건 성폭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으면서 이런 몸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몸으로 하는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내가 서 있는데 나한테 다가와서 몸을 굉장히 이렇게 밀착을 시키거나 아니면 나의 신체 어떤 부위를 손으로 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몸으로 하는 성폭력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몸으로 하는 또 성폭력이 이렇게 발생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전철을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나의 몸에 함부로 내가 내 몸에 손을 대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와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 상황은 성폭력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그죠? 만지는 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지만 얘기를 못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왜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저 싫어요 라는 얘기를 선생님도 못 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놀래서 선생님도 얘기를 못 했어요. 대신에 선생님도 그때 그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그런 일이
지하철이든 버스든 학교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어났을 때 꼭 누구한테, 꼭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말로 하는 성폭력이에요. 말로 친구들을 놀리거나 하는 경우.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들 중에서 여자는 날씬하고 얼굴도 예뻐야 될까요? 남자는 튼튼하고 힘이 세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여자는 키도 크고 이뻐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자도 씩씩하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 여성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몸집이 클 수도 있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는 잘 안 울 수 있지만 어떤 남자는 속상해서 매일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울어서, 아니면 몸집이 좀 커서 너는 조금 문제가 있어 라고 우리는 그런 몸에 대해서, 그죠?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누구는 키도 클 수 있고, 누구는 작을 수도 있고, 누구는 마를 수도 있고, 누구는 몸집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을 너무너무 함부로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말로 하는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보면 몸집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크니까 이 친구가 야 돼지! 예를 들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로 하는 성폭력이 돼요. 자, 사람의 몸과 사람의 생김새는 누구나 다 달라요.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 눈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을 보고 놀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누구가 뭐 사귄대요. 누가 누구 사랑한대요. 라고 다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로 하는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먹는 거? 자, 그러면 나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여잔데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것들을 먹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여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는 왜 이렇게 식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뚱뚱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아마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말로 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자면 가슴 속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고 눈으로 하고 이런 성폭력도 좋지 않지만 말로 하는 건 사람의 가슴 속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는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 하는 성폭력이 또 어떤 게 있느냐? 스마트폰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채팅해 본 적 있나요? 채팅해 본 적 있어요? 네. 아니면 게임 해본 적은요? 있죠. 그죠? 채팅해 본 적도 있고 게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과정에 게임을 잘 못한다고 그 안에서 너는 게임도 못해 하면서 굉장히 욕설 섞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말로 하는 성폭력이 돼요. 아니면 채팅방에서
내 몸에 대해서 그죠? 말로써 몸이 뚱뚱하다거나 아니면 못생겼다거나 이렇게 말로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말로 하는 성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성폭력은 우리 친구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 상에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말로 하는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의 신체 보고 놀리는 거. 앞에서도 조금 비슷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친구의 신체를 보고 놀린 경우. 선생님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생김새가 다 달라요.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손이 크고 발이 크고 다 작아요. 다 작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른 부분을 놀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면은 선생님은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큰 거야? 너는 큰 바위 얼굴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상처가 되고 속상한지 모르는지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역시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놀리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게 말로 하는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몸을 가지고 놀리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의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칭찬의 말로 해주면 참 좋아요. 우리 친구는 굉장히 밥을 잘 먹어서 이렇게 튼튼하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칭찬으로 앞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니면 눈으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힘듦을 주고 그죠? 아니면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친구들 기분은 어떠냐? 이 친구 표정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